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인천의 김영일 선생님, 오늘도 날씨가 푹푹 찌네요. 주식은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장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김영일 선생님, 시사평론가 최영일 선생님 동창이시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S본부 때부터 같이 쭉 따라와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첵할까요? 1등 핑크로봇님, 2등 강아지 호야님, 3등 복덩이 삼형제맘님, 4등 쿠키두이 건이아빠 국두건님, 5등 아재 초콜릿님 반갑습니다. 2배로 마트님 1등 하셨는데 허허 6등이세요. Y5177 둘님 발전소만 써주셨고요. 정민정원 아빠님 문자도 보내고 여기도 왔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죠? 그리고 5769님 경제발전 오늘은 너무나 1등이 하고 싶네요 하셨는데 9등이네요. 내일 다시 만나요. 그리고 저희 국제정세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남아공에서 일어난 폭동 때문에 LG전자 공장이 전소됐다. 삼성전자 물류창고도 불에 탔다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아공은 지금 영상으로 전해지는 모습들을 보면 거의 내전 상황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일단 우리 기업들 피해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알려진 바로는 더반 소재 LG 공장이 전소되었고 삼성도 이제 콰줄루 나탈 주에 있는 물류 창고가 약탈당했죠. 지난 8일에 제이콥 즈마 전 대통령이 법정 모독죄로 수감된 다음에 그 고향인 콰줄루 나탈을 중심으로 소요, 폭력, 약탈 사태가 일어남으로써 이런 일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최소 212명이 목숨을 잃었고 2,500여 명 정도가 체포되었습니다. 폭동 약탈로 피해액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시릴 라마포사 현 대통령은 그래도 1만 명 규모의 병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 추세에 있다. 그래서 보면은 더반에서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N2 고속도로가 통행을 재개했고 네. 또 더반에서 요하네스버그 간의 N3 고속도로도 통행이 재개됐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 추세에 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더반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익숙하시지 않겠어요? 생소하시겠죠? 아니죠, 익숙하시겠죠. 지금 올림픽 얘기 전에 하셨나요? 더반이 네. 거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 만에 그 동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네. 그 발표한 데였죠. 그때 2011년 이제 당시 자크록의 IOC 네. 회장이 이제 카드를 돌리면서 평창 해가지고 평창. 네, 그때 김연아 네. 선수랑 나승현 대변인 얼싸안고 울고 그랬었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감동의 순간이었죠. 저는 그것만 딱 생각나요. 평창. 예, 저 지금 발음을 네. 그렇게 했죠. 근데 이번 시위가 부패 혐의를 받던 제이콥 즈마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에 재임 중에 벌였던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받아라 했는데 그거 거부하면서 촉발됐다고 하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건 결국 생활고라면서요. 네, 그렇죠. 남아공화국은 그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가 만연해 있고 경제 양극화 수치로 보면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빈부격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가난의 블랙홀에 빠져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6천만 인구 절반이 절대 빈곤 상태이고 통계상 그 청년 실업률이 최근만 해도 74%. 74%요? 네, 74%. 실업률. 3명 중에 4명 청년이 직업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1사분기 실업률이 네. 32.6%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GDP가 전년 대비 7%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이제 계속 심화되고 있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큽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백인이 토지의 72%를 소유하고 있고 그 비백인 계층은 소유하는 토지는 4%에 불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장기적인 경제개발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는 네. 이런 굉장히 심각한 그 빈부격차와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아주 요원해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백인과 흑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거주지 분리 현상도 상당히 뚜렷하고요.
최근에 그 현지 계신 교민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가드를 추가로 고용을 했다. 이 무장한 가드를 두는 집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주마 전 대통령 그리고 라마포사 현 대통령,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하고도 연관이 깊다고 하는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 하면은 그 인종주의를 극복한 아주 훌륭한 정치 지도자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 18일 사실 넬슨 만델라 기념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소요 사태가 남아공화국에서 일어나서 많은 그 세계 여러 지도자, 정부에서는 유감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제 이런 차별 반대 운동을 벌였는데 인도의 간디라든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비폭력, 불복종 그런 인권운동, 시민운동을 벌였죠. 그래서 60년대 초반에 수감이 됐는데 27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인 우월주의 아파르테이드라 그러는데 그것이 91년도에 폐지되고 나서 93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94년도부터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의 비백인 대통령으로 재직을 했죠. 그래서 화해정의위원회도 하고 여담입니다만 이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 상단에 자기 감옥의 그 간수 두 분을 모셨어요, 상단에. 그래서 본인이 수감 생활할 때 본인을 감시했던 간수 두 사람을 현장에 불렀다고요. 깍듯이 인사하고 취임 연설을 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 증오 분노를 감옥에 두고 나오지 않는 한 나는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변했다는 것이죠. 용서와 화해를. 거의 이제 종교인의 느낌이 경지인데 날 정도인데 또 이제 제가 책을 읽다가 약간 씁쓸한 인간적인 면을 발견한 건 뭐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성공한 분들이 많은데 이 개인 사생활에 보면은 또 그다지 그 밝지 않은 그 가슴 아픈 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차별 금지 운동에 헌신을 하고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정치인으로서 바쁘고 하니까 가정 생활에서 아버지로서는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 보고 그랬대요. 당신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일진 몰라도 딸인 나한테는 한 번도 시간을 내준 적이 없었다. 근데 비슷한 예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들이 있는데 한스라고. 그분도 훌륭한 과학자가 됐는데 나중에 그렇게 소회를 밝힌 게 뭐냐면 천재 과학자인 우리 아버지가 포기했던 유일한 프로젝트가 나였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 다 같이 양수 겸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재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과정을 통해서 그 딸의 아버지를 포기한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민주화에는 성공하였으나 경제 발전이 어려워서 결국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남아공 사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은 이제 뭐 정치 민주화가 먼저냐 경제 발전이 먼저냐 이거는 뭐 정치학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담론입니다. 근데 정답은 둘 다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참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정치 민주화 경제 발전을 거의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케이스거든요. 이 현대 세계사에서. 그것은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을 겪고 그다음에 미국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다음에 국민과 지도자 간의 합의가 있었어요. 잘 살아보자. 더 이상 이렇게 살진 말자. 그런 것이 빨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이루어져야겠죠. 네, 특별한 생산 수단이 없다는 게 참 걱정거리인데 앞으로도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